안녕하세요. 태아보험 전문가 가근영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엄마도 뱃속의 아이도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임신 주기별 건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문제별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에는 정말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기고 몸도 여기저기 아픈데 우리 아이가 괜찮을까 불안하고 힘든 마음에 유튜브나 블로그, 책으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실 텐데요. 태아보험 전문가이기 전에 두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느꼈던 경험들, 산모분들의 산정 건강 문제를 접했던 데이터와 공진대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로만 내용을 꽉꽉 채웠습니다. 특히 많이 걱정하시는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함께 살펴볼게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에게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크게 주기별로 달라집니다. 임신 초기에는 입덧, 중기에는 빈혈, 후기가 되면 빈혈, 변비부터 임신 중독증 문제가 커집니다. 이 외에도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입덧은 보통 임신 초기에 느끼는 메스꺼움, 구토 증상입니다.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영향일 수도 있는데 임산부의 70, 80%가 겪는 증상일 만큼 흔합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 차이가 커서 아침에만 입덧을 하는 분도 있고 작은 냄새에도 종일 힘들어하는 분도 많아요. 우선 입덧을 하더라도 태아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덧은 식사 관리만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사라지긴 어렵지만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식사 전후로 물을 많이 드셔주세요.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고 더운 음식보다는 찬 음식이 냄새가 적어서 도움이 됩니다. 새콤한 입덧 캔디 많이 찾으실 텐데요. 음식도 담백하고 새콤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입덧을 이겨내는 분들도 많은데 음식도 시원하고 차가운 두부, 냉모밀, 무, 샐러드, 과일을 먹을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주변에는 중기 이후로도 입덧이 계속되어서 식사가 아예 어려운 산모도 있었는데요. 이럴 때는 영양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꼭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고 입덧약을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빈혈입니다. 임신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영양 문제인데요. 임신을 하면 엄마 몸에 변화가 생기면서 혈액의 양이 약 50% 정도 늘어나요. 그런데 적혈구 양은 거의 늘어나지 않아 혈액 농도가 옅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혈액 중에 있는 철 성분이 태아에게 옮겨가면서 빈혈이 나타나게 돼요. 임산부의 철 권장 섭취량은 임신 전보다 약 1.7배 더 필요합니다. 철이 부족하면 쉽게 피곤해지고 태아의 성장도 지연됩니다. 하루당 24mg 정도 섭취를 해주셔야 하는데 임신 중기 이후에는 철 보충제도 꼭 챙겨주시고요. 붉은 고기나 생선, 녹색 채소, 파래, 김과 같이 철이 많이 함유된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을 드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밥을 다 드시고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홍차, 녹차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탄닌 성분이 철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않게 조절해 주세요. 또 임신 중에 흔하게 발생하는 건강 문제엔 변비가 있습니다. 변비는 임신 전보다 덜 움직여서 걸리는 게 아니라 호르몬으로 인해 위장 활동이 감소하기도 하고 자궁이 커지면서 장이 눌리다 보니까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변비는 그래도 임신 중 발생하는 문제 중에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물 복용보다는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관리를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공복에 시원한 물이나 우유를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잘 아시겠지만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 채소, 콩, 해조류 같은 식품들은 많이 드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신 후기가 되면 임신 중독증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임신 중독증은 단어를 딱 봤을 때는 어떤 질환인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정확히는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뜻합니다. 임신 중 고혈압성 질환이 생기면 태아의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줘서 혈압을 조절하지 않으면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함께 관리가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혈압이 오르는 정도지만 질환이 진행되면 부종이 심해지고 단백뇨 증상이 생기고 시야도 흐려지고 두통과 복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임신 중독증은 산모 사망 원인의 15%를
차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5만 명 정도의 산모가 이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꼭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비타민C, 비타민 E를 잘 챙겨주시고 무엇보다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골고루 건강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임신 전부터 당뇨나 고혈압이 있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미리미리 병원에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점점 산모분들의 나이대가 올라가고 있는데 고령 임신이 임신 중독증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임신 중 관리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병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임신성 당뇨는 임신 20주 이후에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당뇨로 진단을 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에 흔히 발생하는 내과 질환이에요. 전체 산모의 약 5%에서 10%가 임신성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요. 특히 산모 나이가 고령이거나 비만, 과체중일 때 혹은 당뇨병 가족력에 있는 산모에게 발생 확률이 커집니다. 하지만 약 50% 정도의 산모에게는 위험 요인이 없는데도 발생해요. 혹시 임신성 당뇨로 진단을 받았다면 혈당 조절을 위해서 꼭 당류 섭취량은 줄이고 식이섬유 섭취량은 늘려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달콤한 간식만 줄이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중에서도 단맛을 내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걸 같이 줄여주셔야 해요. 조기에 진단받아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임신성 당뇨를 진단을 받았는데 당 조절을 하지 않았을 때는 태아에게 직접적인 좋지 않은 영향이 가게 돼요. 신생아 호흡곤란증이나 임신 초기라면 선천성 기형의 빈도가 높아지고 각종 간염과 합병증이 증가합니다. 또 임신 후반기에는 태아가 과도하게 커지는 거대아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아기가 너무 크게 태어나면 분만 시 태아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임신성 당뇨로 진단을 받아도 적절하게 치료만 받는다면 태아 기형이나 태아 사망률 측면에서 일반 임산부와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혈당 관리입니다. 식이 조절, 운동, 인슐린 요법 등을 통해서 혈당을 꼭 조절해 주셔야 하고 개개인마다 맞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인슐린 치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산모분이 많은데 인슐린은 태반을 통과하지 못해서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임신 전반에 걸쳐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으로 예비 엄마와 태어날 아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아기 순산하시길 기원하면서 다음에도 예비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